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수투를 하는데 저번에도 쌤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 몽규야,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 어? 뭐라고? 남자와 여자. 그래,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내가 수학 시간에 그걸 물어봤겠냐? 극한을 아는 사람과 극한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극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거 아니? 너희들의 사고가 굉장히 확장되는 거야. 극한을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극한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기도 해. 예를 들면 삼각형 중에 두 각이 90도의 삼각형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근데 극한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 한쪽 각이 이렇게 한쪽이 직각이야. 여기를 계속해서 90도에 가깝게 보낼 수는 있잖아. 90도는 아니지만 90도에 한없이 가깝게 보낼 수는 있지. 그럼 걔는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딘가에 가서는 딱 만나겠지, 그지? 그래서 극한의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극한을 알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괜히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극한이 굉장히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라서 니들 요걸 잘 해야 돼. 그리고 수투는 수원보다 할 게 별로 없어. 수원에 대박 많았잖아.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 또 뭐 있었냐? 수열,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니들이 할 게 세 개밖에 없어. 극한과 연속, 미분과 적분.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미분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요거 하나 가져가라. 미분도 결국은 극한 계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극한을 잘 하면 미분에서도 그대로 너 안 좋냐? 그대로 적용되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극한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적분으로 넘어가는데, 적분이 뭐냐면 미분에서 있는 아주 잘게 나눈 뭔가를 다 더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분이 들어가면 니들이 뭘 또 만나야 되냐면 수원 마지막에서 했던 수열 있지, 그지? 시그마. 그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배운 것들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 자체는 별로 없어. 내용 자체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수능을 치든 뭘 하든 간에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 미분 적분 쪽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요걸 좀 잘 해야 돼. 그리고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일단은 뭐 얘기는 그거밖에 더 할 게 없네. 수업을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함수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지금까지는 함수값을 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x값이 뭐 a가 됐을 때 함수값은 fa다. x가 뭐가 됐을 때 y는 뭐가 되느냐, 이게 함수값이란 말이야. 근데 극한값은 뭐냐면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x라는 놈이 a로 한없이 다가간다면 이 y값은 어디에 다가가느냐, 그래서 다가가는 거를 묻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목적지가 어디냐를 묻는 거야. 뭐가 된다가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극한값은 뭘 묻는 거라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란 말이야. 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극한값에서는 x값이 a가 된다는 게 아니라 a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도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면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x는 0이 아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0분의 1이라는 타입은 생각조차 안 했단 말이야. 이게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극한에서는 분모가 한없이 0에
다가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0에 다가간다는 얘기가 0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지? 0은 아니니까 이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극한에서는 함수에서 배제했던, 아예 생각도 안 했던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묻는 게 이제 다 달라. 니들이 문제를 풀고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극한 부분에서는 전부 다 뭘 물어보냐면, 극한 값은 얼마냐? 극한 값은 뭐냐? 뭐, 극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가가는 것만 묻게 돼 있어. 극한이 뭐라고? 다가가는 거야, 한없이. 한없이 커지든지, 아니면 한없이 어떤 값에 다가가든지. 그렇게 되는 걸 이제 극한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들을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커진다. 계속해서 커진다. 너희들 다 배워서 알잖아. 뭐냐? 기호로 표시하면 뭐니?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지? 얘는 숫자야? 뭐야? 숫자 아니야. 숫자가 아니고 뭐냐면 계속해서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뭐겠냐?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소리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계산은 뭐겠니?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약분돼서 1이 아니라는 소리야. 알겠지?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는 애들의 사이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하나 기억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극한에 대한 뭐 계산이랑 뭐 극한이란 도대체 뭔가, 뭐 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극한을 해라라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해. 리미트야. 그 다음에 어떤 걸 극한하라는 얘기냐면 x라는 놈을 한없이 a라는 값에 가까이 갔을 때 함수 값은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별거 없어. 이제 나는 표시를 리미트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선생님이 리미트 뭔가를 썼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놈 그래프 한번 봅시다. x라는 놈이 한없이 a로 다가간다. 그럼 y는 뭐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 한없이 a로 x가 다가갈 때 y가 가는 값이 이렇게 해서 요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잖아. 그지? 길 따라가는,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가 한없이 a로 다가갈 때 y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가간다. 그지? a에서 함수 값은 뭐야? x가 a일 때 함수 값은 L이지, 그지? L. 극한 또 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이 극한 값은 어디에 다가가? Y 값은? L에 다가가지, 그지? L. 이게 무슨 소리야?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같지, 그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극한 값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 함수 값으로 찾는 거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함수에다가 그냥 그 어디로 간다를 대입하면 돼. 알겠지? 요거 그림은 뭐 상수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봐봐. 극한 값이라는 놈은 내가 어떻게 함수값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극한은 쌤이 뭐라 그랬냐면 한없이 다가간다 그랬잖아. 근데 A로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개야. 왼쪽에서부터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올 수도 있지.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놈을 뭐라 그러냐면 좌극한이라고 그래. 얘는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뒤쪽에 가면 합성함수의 극한 할 때 니들이 왼쪽 오른쪽에 너무 신경 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막 헷갈리고 막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 그래서 좌극한을 왼쪽에서 다가오는 건데 이 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은 값에서 A로,
작은 값에서 A로 오는 거야. 만약에 1로의 극한이라 그러면 좌극한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뭐 0, 0.5, 뭐 0.999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작은 값에서 점점 커져서 A로 다가가는 게 좌극한이야. 우극한은 뭐냐면 큰 값에서부터 작아져서 A로 다가가는 게 우극한이야.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뒤쪽에 합성함수 극한할 때 니들 헷갈린단 말이지. 왼쪽 오른쪽만 기억하고 있으면 좌극한 우극한 이거 할 때 합성함수 할 때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좌극한은 작은 쪽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어떤 값이 되는 거고 우극한은 큰 쪽에서부터 점점 작아져서 어떤 값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을 니들 잘 하려고 그러면 뭘 잘 해야 되냐면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잘 해야 돼. 그래프만 잘 그려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꼭 해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 자,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요 놈은 그래프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진다. 그럴 때 x분의 1은 뭐냐?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 x가 한없이 커지면 y값은 점점 다가가서 어떻게 된다?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지.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 찾을 때 x는 0, y는 0 이렇게 찾았잖아, 그지? 그래서 y가 0이 된다는 이게 뭐냐면 점근선이었는데 점근선을 그럼 어떻게 찾는다는 소리야? 극한 계산으로 점근선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전에는 그냥 외웠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y값이 한없이 0에 다가가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점근선이 y는 0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극한 계산을 이용해서 뭘 찾는다? 점근선을 찾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 1 아니다. 수투 부분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뭐 점근선 찾는 것까지 안 나오겠지만 미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점근선 찾는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극한을 이용해서 찾는다. 니들 기하를 배우는 애들 같으면 쌍곡선 배웠잖아. 배웠지? 쌍곡선에서 어떤 게 있었니? 쌍곡선의 특징. 뭐 배운 애들 중에 점근선이 있다는 거 기억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기억나니? 재원아? 그런 게 있었잖아, 그지? 그것도 역시 극한 계산으로 점근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극한 계산을 통해서 점근선을 찾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건 알았어. 그럼 이건 어떨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는 뭐야? 한없이 작아진대, x값이. 그럼 y값이 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가 돼? 얘도 역시 0이 되지, 그지? 둘 다 극한값이 0인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알겠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부등식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부등식 쪽에서는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도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0이 되긴 되지만 얘는 양수인 0이고 얘는 음수인 0인 거야. 똑같이 0이긴 0이야.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좀 주의를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돼?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다가가면 y값은 이렇게 해서 무한히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무한대. 근데 봐봐. 0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잖아. 극한 자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다가가는 방법이.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무한히 커지는데 양수잖아. 플러스 무한대야. 근데 왼쪽 편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돼?
한없이 작아지긴 하지만 작아지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우극하는 얘고,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왼쪽 오른쪽 편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왼쪽 오른쪽 편에 다가오는 방법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생각보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0이라도 필요 없을지는 몰라도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고, 무한대이긴 한데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 형태 봐, 이 형태. 이 형태는 뭐냐면, x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면 뭐가 되냐면 형태가 무한대분의 1이라는 형태가 돼. 맞지? 형태가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결과에서 봤지만 0이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알겠니? 분모가 대빵 커져. 그러니까 내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 무한대분의 1 뭐야? 그럼 한참 생각을 해. 어떻게 얘기해 주면 편할까? 수박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등치가 대빵 큰 애가 먹는 거랑, 등치가 아주 작은 쪼매난 개미들이 먹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 등치가 엄청 큰 애가 먹으면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개미들이 먹으면 완전 많이 먹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그래서 등치, 사람 수라 그럴까? 덩치라 그럴까? 사람 수가 엄청 많아. 수박 한 덩어리를 먹어.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수박이 아주 적지. 한 1억 명이 수박 한 덩어리 먹는다고 쳐봐.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놈은 사람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돼. 두 번째, 이거 봐봐. 얘는 분모 x가 0으로 가니까 0을 넣어보면 0분의 1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분모가 0은 아니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이 결과에서 봤지만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부호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지? 그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 한 명이 수박을 먹는 거랑, 이제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먹는 애들이. 고양이가 수박 한 덩어리 먹을 때 많은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잖아. 개미가 먹는다고 쳐봐.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먹을 수 있겠지? 그보다 더 작아져. 뭐라 그럴까? 박테리아가 먹는데 수십억 마리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히 커지는 거지, 그거. 그지? 내가 너무 이거 다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초딩한테 가르치듯이 이게 가르치나? 너무 당연한 결과지, 그지?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보면 돼. 100이야. 100분의 1이지. 10이야. 10분의 1. 1이면 1. 0.1이면 10. 0.01이면 100. 이런 식으로 분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결과값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니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형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무한히 커지는 놈에다가 1을 더해. 이건 뭐냐? 무한이야. 무한대야. 무한히 커지는 거야. 여기다가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10만을 빼든 상관없어. 전부 다 무한히 커지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는 뭐냐? 무한히 커지는 놈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상관없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반 나눠봐야 무한히 커지고 있겠지. 그지? 무한히 커지는 놈에 루트를 씌워. 뭐야? 상관없잖아. 대빵 큰 놈 아무리 루트를 씌워봐야 대빵 크지. 이런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냐? 무한히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니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배우게 되는 극한 계산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니들이 극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뒤쪽에 가면 극한 계산의 형태 중에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니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거든.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형태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애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애들을 풀 때 누구를 이용하냐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이 세 가지 형태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우게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형태로 바꾸느냐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니들이 문제를 풀다가 낯선 형태를 만나더라도 결국은 나는 이거 세 가지 타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떻게 바꿀까? 그걸 고민하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했었지? 이 방법이 뭐였지? 이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걸 잘 기억을 하도록 해. 뒤쪽에 다시 할 거야. 자, 요거는 뭐 똑같다. 0으로 갔을 때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그래프야.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할게. 자, A로 한없이 다가가. X값이 A로 한없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 Y값은 한없이 커진다. 당연한 거지, 그지? 원규야. 지난밤에 뭐 했노? 어? 아까 전까지 생생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 봐봐. 좀 전에 봤다시피 무한대분의 1 형태는 어떤 값 0이 됐지, 그지? 0분의 1 이런 형태는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지? 얘처럼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해. 수렴이라는 말 자체가 뭐 어딘가에 모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모여서 뭔가가 된다라는 얘기고, 얘처럼 극한값이 이제 안 나오는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 극한값이 없다. 뭐 없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없는 종류가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 발산의 형태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 줄게.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이게 수열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 뭐 마이너스 1의 x제곱인데 x가 자연수래. 만약 정의역이 자연수인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쳐. 지수함수가 정의는 안 되지만 정의역에 따라서는 얘가 정의될 수도 있거든. 그럼 얘는 어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게 반복이지. 반복적으로 나와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 극한을 무한히 했을 때 어떤 누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값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극한 값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 요거는 아마 이쪽 수2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진동이 있어. 그래서 발산은 세 가지 타입이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 요거를 발산이라고 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니? 극한값이 없는 거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고. 무한히 커지고 있는 놈이랑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놈이랑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누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극한의 결과는 이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 수렴이냐 발산. 알겠지? 요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진동하는 케이스는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나올 거고 여기는 없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한, 우극한. 쌤이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극한은 그러니까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지? 작은 쪽에서 커져서 그 값이 되느냐, 큰 값에서 작아져서 그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더라. 그래서 작은 값에서부터 커져서 되는 놈을 뭐라 그러냐면 좌극한이라고 그러고, 이 좌극한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구하는데 좌극한일 때는 빼기를 붙여. 이게 좌극한을 표시야. 작은 쪽에서부터 온다. a보다 작은 쪽. 그래서 마이너스 붙였다고 보면 되고,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더하기 f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
됐죠? 자, 그럼 봐봐. 좀 전에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 그래프에서 A로의 자극한은 얼마야? L이지. 우극한은 얼마야? L이지. 그래서 극한값이 이제 왼쪽에서 와도 L, 오른쪽에서 와도 L이니까 극한값이 L인 거야. 자,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 C로의 자극한은 얼마야? B지, 그지? B. 우극한은 얼마야? 왜? B야. C로의 자극한은 B고 C로의 우극한은 얼마니? A지.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자극한은 B이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우극한은 A야. 함수값은 뭐야? FC는 뭐야? 얼마? A야. 여기 색칠해 놨으니까. 알겠니? 이건 그거랑 똑같아. 부등식에서 니들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했지, 그지?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이런 표시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 얘는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 얘기해 주기가 못한 거야. 얘를 해주자니 얘가 섭섭해하고 얘를 해주자니 얘가 섭섭해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공평하게 아이씨 여기는 없다고 치자 이런 거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극한값을 찾을 때 니들이 뭘 해야 되냐면 좌극한을 찾아야 되고 우극한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극한값이 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연속인 함수 뭐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뭐 어떤 뭐 다항함수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정의역의 범위 내에서 뭐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니들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끊어진 절벽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연속함수들은 그냥 좌극한 우극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함수값으로 그냥 찾아버리면 돼. 알겠지? 뭐 불연속인 함수들도 있지. 이게 연속인 함수 말고 끊어져 있는 애들을 불연속이라고 그러거든. 불연속인 함수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유리함수 이런 애가 있잖아. 그지? x분의 1 이런 거. 딱 봐도 여기서 끊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끊어져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때? 전부 다 연결돼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극한값을 찾을 때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바로 어디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알 수 있으면 그 지점에서 극한값을 찾는 헛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 맞지? 근데 문제들이 뭐냐면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뒤쪽 편의 연속 단원에서는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연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배우게 돼.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다. 자극한, 우극한 따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야.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얘야. 알겠니? 자, 얘처럼 봐. 얘는 그러면 극한값은 L이잖아. 함수값은 뭐야? 함수값? A에서 함수값. FA는 뭐니? FA.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구멍이 뚫려 있잖아. 없어. 그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함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야. 알겠니? 불연속이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좀 더 나가보자. 그러면 얘는 연결돼 있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지. 불연속이지.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기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말이 무슨 소리냐?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연속인 조건이야.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
그게 뒤쪽에서 할 거야. 여기 별로 할 게 없다, 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 요 부분 중요해. 중요한데, 그냥 별로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역,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많이 틀려. 여기 지금 극한에 관한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 2, 3, 4 있고 위에도 무슨 글이 있잖아, 그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 것 같냐? 세훈아? 여기 있는 글자들 중에, 문장들 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 것 같아? 딱 보면 내가 눈에 보이게 표시해놨는데, 책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 화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 네모 박스가 진한 놈 있잖아. 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뭔 소리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극한값을 알고 있는 애들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극한값을 모르는데 수렴인지 발산인지도 모르는 애를 가지고 이 짓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뒤 중요한 부분이야.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중요하다. 그래서 fx, g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건 뭐 어차피 숫자 부분은 밖으로 뺄 수 있다. 그지? 숫자 부분은 밖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분리 각각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니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이거랑 헷갈려. 시그마에서는 곱하기 나누기 분리할 수 없었잖아. 그지? 시그마에서는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었다고.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잖아. 곱하기 나누기는 분리가 안 됐거든. 곱하기 나누기는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얘랑 조금 헷갈려 해. 얘는 돼. 극한 계산에서는 다 뜯어서 계산할 수 있어. 알겠니?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야지 니들이 문제를 이제 니들이 뭐 푸는 모든 문제들을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a fx 더하기 gx는 뭐 7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얘들 따로 뜯어서 계산해도 돼?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fx 더하기 gx를 이렇게 뜯어서 계산해도 되느냐 이거야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뜯으면 안 돼. 왜냐하면 fx가 어디 가는지 g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심지어는 얘가 둘 다 발산일 수도 있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로 극한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내서 계산하면 안 돼. 알겠니? 그럼 니들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 덩어리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fx 더하기 gx 이 덩어리를 묶음으로 보고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뒤쪽에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 알겠니? 중요한 게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만 뜯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원규야? 알겠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는 극한 계산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줄게. 자, 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극한 계산은 전부 다 누구로 바꾼다 그랬냐? 그렇지, 잘한다. 0분의 1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또 아까 전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극한값을 아는 놈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 놈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놈은 극한값을 정해져 있잖아. 이거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확정형이라고 얘기를 해. 보통.
근데 이름은 몰라도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 0,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지. 그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0분의 0인데 이거 먼저 할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런 애가 있다고 치자. 그지? 극한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형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지금 배우고 있는 한 4개 정도 형태 말고는 문제가 나오는 게 없어. 전부 다 그 형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형태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무한대라는 문자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얘를 넣었더니 분모는 뭐가 되냐?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무한대가 되지. 분자는 2 곱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문제야. 그럼 얘는 누구를 이용하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얘를 만든다야.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만들면 얘는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뭘 만든다고? 무한대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야. 분모가 몇 차야? 1차지? 그래서 x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지워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요 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 형태잖아. 유리함수잖아. 맞지? 점근선 뭐야? x는 마이너스 1, y는 2잖아. 그래서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x는 마이너스 1, y는 2 해서 이게 뭐니? 0 넣으면 1이니까 내가 뭐 여기 2지 여기를 지나잖아. 그치? 맞냐? 그래프 똑바로 그리는 거 맞나? 0 넣으면 1 이거 y 점근선 뭐고? 2잖아 2. 뭔데? 점근선 잘못 구했나? 마이너스 1 맞겠는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점근선이 2 0 집어넣으면 1이잖아. 여기 지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맞지? 뭐 잘못한 거 없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니? 이게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디에 다가가? 이 선에 다가가잖아. 이 점근선이 2라는 거 이게 그림상에서 우리가 파악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근선을 구하는데 옛날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극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얘도 형태 파악을 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럼 얘도 우리가 하는 방법 똑같아. 무한대분의 1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분모가 1차니까 1차로 나누면 2x 플러스 x분의 1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울 수 있어. 그럼 남아있는 건 2x지. 2x에다가 x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무한히 커지는 애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한히 커진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얘도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 2차네. 이번에는 x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x분의 2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돼서 이 부분은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사라지고 이 부분도 역시 무한대분의 1이니까 사라져. 그래서 극한값이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문제 풀이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무한대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몇이야 이 자식아. 저 프린트 들고 와.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근데 요런 뭐 봐서 알겠지만 차수 비교만 해도 극한값을 알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뭐니?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지? 그때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했는데 두 개 같아. 그럼 뭐가 되냐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 항 개수 b만 남어. 1분의 2만 남는다는 소리야. 알겠지?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더 크다.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요 놈이지, 요 놈. 요렇게 되면 계산할 것도 없이 0으로 가더라. 당연히 부호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주는 게 좋아. 0인데 마이너스냐 0이냐 0인데 플러스냐 이런 거. 세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더 커. 그럼 얘는 뭐라고? 여기 있었지, 그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부호까지 확인을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형태를 푸는 방법이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알겠니? 그 전에 모든 극한 형태는 형태 파악이 먼저고, 형태 파악하기 위해서는 x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그거를 x 대신에 집어넣어보고 형태 파악을 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면 되는데, 차수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0분의 0 형태를 합니다. 이런 애가 있어. 형태를 파악해보자. 덥냐? 뭔데? 더우면 덥다고 얘기를 해라. 어? 화장실? 빨리 갔다 온다. 자, 요거는 2를 넣어봤더니 분모 0, 분자 0이잖아. 그지?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 됐지? 약분을 하면 되겠지? 맞나?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얘는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분의 0 형태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약분 그 다음에 극한 요 순서대로 하면 돼.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이유가 뭐지? 재현아?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 0이 되는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알겠지?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인수분해 약분이 안 되는 형태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0이고 0인데 인수분해 약분을 못 하잖아. 그지? 이거는 그때 푸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미적분을 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 여기가 이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개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이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뒤쪽에 보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서도 0분의 0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가지 힌트를 줘. 그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뭐냐? 무한히 커진 놈에서 무한히 커진 놈을 빼면 알 수 없어.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쌤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극한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놈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지? 0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얘는 확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는 뭐냐면 부정형이야.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니? 그때그때 다르다는 소리지,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그때그때 달랐지, 그지? 차수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더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x가 무한히 커지는데 x의 제곱 빼기 x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보자. 사실은 얘는 그래프 그리면 금방 알지, 그지? 이차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x가 한없이 커지면 y도 한없이 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미 이제 무한히 커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를 수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분의 1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야. 분모의 무한대를 넣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묶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놈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니? 그럼 얘가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x제곱만 남아있네? 그럼 x제곱에다가 x에다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히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다항식 형태로 나와 있으면 최고차로 묶어주면 돼. 뭐라 그래야 되나? 인수분해? 묶는다. 이렇게 해서 보면 금방 보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 이런 형태도 봐. 형태 파악을 해봤더니 무한대 더하기 1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뭐 요런 경우는 분모의 최고처럼 묶는 거고 핵심이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만들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아는 거니까. 그지?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걸 거쳐서 무한대분의 1까지 이렇게 지나가면 0이 되는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를 통해서 이걸 더하기가 있는 부분을 바꿔 쓰는 거야.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하고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해. 그럼 분자를 정리를 하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가 나왔지. 그럼 얘가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가 무한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냐? 발산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고. 알겠니?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도 계산하는데 누가 문제겠냐? 말성을 일으키는 부분이 어딘 것 같아? 무한대 부분이 말성인 것 같아? 0 부분이 말성인 것 같아? 0 부분이 말성이야. 0 곱하기 무한대 선생님 0을 곱했는데 지가 아무리 커져 본들 0 아닙니까? 물론 0일 수도 있어. 근데 발산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뭐 얘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다마는 x 곱하기 x분의 1. 얘는 무한히 커지는 놈이고 얘는 0으로 수렴하는 놈이잖아. 두 개를 곱하면 뭐냐 이거야. 약분해서 1이잖아. 그지? 얘는 1인 거야. 이거는 x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 무한히 커지는 놈이고 0으로 가는 놈이야. 두 개 곱하면 x분의 1 돼서 얘는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하는 거지. x의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야. 얘는 무한히 커지는 놈, 0으로 가는 놈. 두 개 곱하면 x가 돼서 무한히 커지는 발산 형태로 바뀌는 거지.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봤지만 무한히 커지는 놈은 사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무한히 커진다는데 뭐 무한대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0을 곱했을 때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놈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분수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분하고 약분하고 그 다음에 극한 계산을 하면 돼. 여기서도 약분이 나왔어. 0분의 0에서도 약분이었지.
0이 되는 부분을 해결할 때 보통 약분을 쓴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4개 배웠는 거 이게 뭐냐면 부정 형태고, 니들이 앞으로 극한 계산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 형태야.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고, 특히 극한 쪽에서 니들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문제거든.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정 형태가 나왔어. 부정 형태가 나왔는데 얘는 뭐다라고 얘기하면 걔는 틀릴 확률이 높은 거야. 왜냐하면 부정 형태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자, 여기서도 니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했는 거 그거 4가지밖에 없어. 뭐 확정적인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1 이런 것도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0으로. 그지? 부정형 4개 배웠잖아.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4개 배웠는데 얘가 때에 따라서는 발산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극한값을 갖기도 하지. 그지? 그럼 형태를 봤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그 4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리미트 x가 아주 깜찍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까먹었잖아. 명동여고 언니 때문에 까먹었네. 내가 뭐 할라 했지? A로 가. 근데 분자를 봤더니 0으로 간대. 해봤더니 분모는 모르겠어. 근데 극한값이 2래. 이런 형태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야, 그러면 분자가 0인데 얘가 무한대면 어때? 분자가 0인데 얘가 무한대면 뭐야? 왜? 분자가 대빵 커지면 뭐해? 분모가 대빵 커져도 얘가 0이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2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얘가 그러면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숫자라고 치자. 3으로 수렴한다고 쳐.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2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가능한 케이스는 뭐밖에 없니? 0분의 0밖에 없는 거야.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야지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왜?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2가 아니라 0이라고 쳐보자. 그럼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아무거나 돼도 되는 거야. 분자가 0인데 뭐. 그지? 그래서 여기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분모가 0이고 분자는 모르겠어. 근데 얘가 3이래.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운 4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이 극한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2래.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케이스, 가능한 케이스가 그밖에 없는 거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야지 어떤 0이 아닌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봐, 1이라고 해봐. 0이 되잖아. 맞지? 0이잖아.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뭔지 모르겠는데 3이래. 1을 빼도 0을 빼도 100을 빼도 얘는 무한히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럼 이런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식의 형태만 보고도 이게가 돼야 되는 값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 곱하기 뭐뭐뭐인데 얘가 1이래.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가 무한대가 아닌 값이 나오면 무조건 0이니까. 맞지? 우리가 배운 4가지 형태 중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을 때는. 알겠니? 그걸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를 배우게 된다. 요거? 한 번 더? 자, 무한히 커진 놈에서 만약에 어떤 수렴하는 값, 얘는 A로 수렴한대. 무한대에서 A를 빼도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3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중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알겠니? 이거? 그러니까 네, 가능한 케이스를 다 한번 해보자. 얘가 A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지? 얘가 수렴하는 것 중에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얘가 발산할 수도 있잖아, 무한대로. 맞지? 세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0 곱하기 A는 0이잖아. 1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0 곱하기 0은 0이잖아. 1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0 곱하기 무한대 이거밖에 안 나온 거야. 이상한 표현 짓지 마, 임마. 0 곱하기 무한대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었잖아. 통분, 약분했는 과정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0이 아닌 값이 존재한다, 뭐 분자 혹은 분모 중에 뭐 어떤 놈의 정보가 있다. 그럼 나머지 애들에 대한 정보도 니들이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라고. 알겠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요거? 그거 3 말고 0이면 0이면?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0이어도 0이 돼야 돼. 맞잖아. 뭐 되는 거 있나? 봐. 가능한 케이스 또 다 써볼게. 얘가 A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세 가지 타입밖에 없잖아. 그럼 A가 되면 뭔데? 0분의 A는 뭔데? 무한대잖아. 0분, 무한대, 이거는 뭐니? 무한이 커지고 이것도 무한이 뜯었으면 이래. 무한대 곱하기 0분의 1인데 이 0분의 1도 무한대잖아. 얘가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인 거야. 그럼 무한대지. 대빵 커지는 놈 두 개 곱하면 대빵 커지겠지 뭐. 그렇지 않냐?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0밖에 없다는 거야. 아, 이게 0이면? 이게 0일 때도 0밖에 없어. 다른 경우는 0이 안 나와. 알겠니?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타입밖에 없다. 확정형에서 하나 넣는다 그러면 0분의 1. 아니 참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는 거. 그거랑 합쳐서 5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근데 부정형에서는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니들이 전부 다 부정형 네 가지 중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그거밖에 없다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좀 전에 그 얘기를 좀 더 할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를 했는데 4래. 이런 형태가 나왔대.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그지? 그럼 분모가 무한대잖아. 근데 극한값이 4라고 나왔잖아. 0이 아닌 값이 나왔잖아. 그럼 두 개가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도 2차인 거야. 그럼 2차면 뭐가 나온다 했니? 최고차인 개수만 나온다 했잖아. 2분의 뭐 했더니 4래. 8인 거야. 그래서 fx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8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간다. 이런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지? 요 얘를 다른 걸 들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그지?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분의 fx 얘를 했더니 2래. 이렇게 힌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지.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닌 뭔가 나왔잖아. 무한대도 아니고.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f-1은 0이라는 소리야. 그 말은 뭐니? fx는 최고차한 개수로 묶으면 인수로 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x, 여기 b니까 뭐
더하기 8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면 8, x 플러스 1, x 플러스 8분의 b 이렇게 되고 분모에는 인수분해하면 뭐냐? x 플러스 1, 2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0분의 0 형태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니? 인수분해 약분 뿅뿅 날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 더하기 8분의 b인데 얘가 누구라고? 2라고. 얘를 풀면 b까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정계수의 결정은 결국은 뭘로 하냐면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 형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요거 문제 좀 풀어보면 니들 감 잡힐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뭣도 아니야.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 fx랑 gx의 대소관계가 항상 이렇대. 그지? 그럼 극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로 갈 때 fx랑 무한대로 갈 때 gx랑 어떨까? 당연히 극한값도 얘가 크겠지. 근데 극한이잖아. 극한. 두 개가 우연찮게 다가가는 지점이 같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애가 있어. 점근선이 여기 2에 있어. 이게 fx야. gx도 이렇게 돼 있어. 이 밑에 있대, 항상. 그러면 얘가 항상 큰 거잖아. 얘도 점근선이 2래. 그러면 극한의 결과는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맞지? 다가가는 쪽은 똑같을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느냐, 승용차를 타고 부산을 가느냐. 고속버스가 승용차보다 항상 빠르대. 근데 결국 가는 데는 어디야? 같잖아. 부산. 그지? 그래서 얘는 등호를 넣으면 된다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에 코끼리가 대빵 큰 놈이 있고 여기 공룡이 한 마리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지훈이가 이렇게 서 있다고 치자. 달리기를 해. 달리기를 하는데 이 둘이가 한판 붙으려고 막 싸움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가 점점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치자. 속도가 셋이 똑같아. 얘가 원시인이라 가지고 지능이 없어. 옆으로 피하거나 멈출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고 있어. 그럼 얘들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떤 이 지점에서 만난다고 치자. 이 지점에 한없이 다가간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 얘도 얘들 사이에서 얘 따라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극한이 A라는 점으로 다가가고 하나는 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A로 다가간대. 그 사이에 있는 뭔지 모르는 뭔가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얘를 fx, gx, hx라고 합시다. 그래서 대소관계가 fx가 제일 크고 hx고 gx 이런 대소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치자. 근데 얘를 극한을 했더니 무한대로 극한을 했더니 a가 되고 얘도 무한히 극한을 했더니 a가 됐어. 그럼 얘도 당연히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알겠니? 그게 이거야.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알겠어? 별 것도 없죠. 그러고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니들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얘의 극한을 계산하고 얘의 극한을 계산하고 그래서 같으면 얘를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 두 개를 다르게 내면 문제를 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문제 니들 풀 때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얘가 3이 나왔어. 그럼 얘 3이 되는 문제밖에 낼 수가 없다니까. 안 그러면 극한값을 못 구하는데. 그지? 됐어. 쉬어.